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좀 재밌어요. 이번 주 한뉴스예요. 깜 놀랐네. 호들갑 떨지 마. 나 호들갑 떠는 역할인 줄 알았지 뭐야. 자, 네가 그거 해야지. 깜짝이야. 우리가 보통 이런 인사이동이 있으면은 이제 표면적인 이유만 보지 않고 우리는 이제 또 나름 또 이제 업계인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 심층적인 이제 면을 좀 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한번 이 아젠다를 한번 다뤄볼게요. 자, 한번 문 좀 띄워주시죠. 네, 아주 속보가 하나 떴어요. 최근에 그러니까요. 세계적으로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네. 와우. damn it. 그 보테가 베네타. 아. 지금 이제 고급 기성복 업계를 어느 정도 리드하는 완전 리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보테가 베네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그 데니얼 리가 사임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음이 데니얼 리고. 다니엘 리가 아니네요. 다니엘이 아니구나. 네, 다니엘이. 그런데 이게 리씨네요. 굉장히 놀라운 뉴스였어요. 리씨예요. 그쵸. 아니 장사 존나 그러니까 똥 같은 브랜드를 아주 대단하게 만들어줬더니만 3년 만에 나가? 이런 느낌이었어 완전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테가 베네타는 아주 훌륭한 브랜드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역시 특유의 풍미가 달라. 그 위빙 그렇죠. 시그니처로 해서 로고를 찍지 않아도 이렇게 위빙만으로 알아보고. 그치. 정말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줄 수 있다. 장인 정신 막 이런 그렇지만 한동안 청담동 아줌마들도 안 들던. 틀딱 브랜드. 그쵸. 뭔가 정체되어 있고 네. 그쵸, 뭔가 사실 노쇠하다는 인상이 있었죠. 그쵸. 노쇠하다.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다니엘리 이전에는 좀 노쇠하다는 그런 인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다니엘리 이전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토마스 마이어라고 해가지고 독일 출신의 디자이너예요. 근데 그 사람이 꽤 오랫동안 이제 지휘를 했거든요. 근데 그 토마스 마이어가 이제 보테가 베네타를 할 때는 뭔가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좀 무미건조했거든요. 옷들은 당연히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니까 아주 품이 있고 좀 이렇게 일상복으로 비싼 기성복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종류의 옷들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냥 아저씨 아주머니들을 위한 SAG 브랜드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한방 같은 건 없었다. 그리고 씬을 리드할 수 있을 만한 파급력 같은 것도 사실은 아주 먼 브랜드였다. 근데 다니엘리가 들어와서 셀린의 이제 여성복 디렉터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피비 파일로의 셀린. 파일로의. 그런데 정말 그냥 한순간에 바꿔놨죠. 첫 번째 시즌부터 19년도에 이제 이 하우스를 바꿨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바꿈을 당한 또 몇 가지 주요 브랜드들, 가령 구찌. 네, 구찌는 또 엄청 화려하고 복고풍에 좀 재정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브랜드를 새로 바꿨다기보다는 이제 베트멍의 어떤 그 새로운 또 스트릿웨어를 하이엔드로 발렌시아가? 그러니까 베트멍과 이제 발렌시아가를 지휘했던 네. 그 뎀나바살리아 같은 디자이너의 어떤 그 씬을 바꾸는 일종의 게임 체인저 같은 역할이 있었는데 저는 이 데니얼리도 100% 그걸 했다고 봐요. 완전이죠 완전. 네, 정말 그 미니멀리즘이 이렇게 쓸 수 있는 땅이 별로 없던 시절에 자기네 어떤 그 정체성을 제대로 만들고 사람들한테 보테가 베네타라는 브랜드를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2000년대 초반에 사장된 단어인 잇백이라고 네, 명품 어쨌든 가방을 팔아야 된다. 그쵸. 네, 근데 사실 아이코닉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종류의 시장을 휩쓴 가방들은 최근에 거의 실종됐어요. 맞아요. 샤넬 같은 브랜드는 조금 특수하니까 빼둡시다. 클래식이니까. 네, 그런데 데니얼리가 오랜만에 그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그걸 했죠. 카색백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되게 잘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나갔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에디 슬리먼이 어디였더라? 디올 다음에 갔던데 어디였어? 생로랑에서 까였던 그런 어떤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정보도 없을 때 그냥 딱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어디로 또 큰 데로 끌려갔나 보다. 왜냐면 다니엘리는 진짜 득보 중에 득보였는데 갑자기 그냥 그냥 그거는 성과예요. 완벽한 성과. 그리고 등력 중에 득보. 이제 보테가 베네타를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2대 전 세계 명품 그룹 중에 하나는 캐링이에요. 캐링. 네, 캐링이 말하자면 구찌를 가지고 있고 발렌시아가 가지고 있고 또
예, 루이비통을 가지고 있는 LVMH의 딱 대척점에 있는 브랜드잖아요. 네네. 잘된 브랜드였어요. 그동안 성공했어요. 이 투자는. 정말. 개성공했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종종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 데니엘리가 한 보테가에서의 작업은 그 시류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반대로 하는 작업들을 그치. 했거든요. 그거죠. 제일 큰 게 바로 소셜미디어를 없앤 거죠. 네, 모두가 셀럽을 입히고 모두가 소셜미디어에 어떻게든 한 번 더 노출하려고 할 때 야 짜친다. 쎄. 없애? 없애 진짜. 그걸 하고 이 사람이 했던 작업들을 보면 그 말하자면 과거로의 회귀 같은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3번의 런웨이 컬렉션을 열었거든요. 살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살롱 1, 살롱 2, 살롱 3까지 했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3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렸고 첫 번째 이제 보테가를 알린 살롱 쇼가 그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또 콘텐츠를 차곡차곡 만들어가지고 이슈드 바이 보테가 베네타라고 해서 매거진으로. 네, 온라인 매거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잘한 마이크로 캠페인의 총합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실제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업계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뭐 열광했죠. 왜냐면 이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모두가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몇 년 지난 지금까지도 실제로 그거를 그 레벨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 어렵죠. 왜냐면 어려우니까 정말. 제가 봤을 때 다르지만 그래도 마이크로한 컨텐츠를 아주 잘 만들고 지속적으로 뿌리는 브랜드는 한국에 디스 이즈 네버더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정도 감도로. 네. 그랬는데 이 양반이 나갔단 말이죠. 왜 그런 걸까? 왜 그랬을까? 이유들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회사는 아주 정중하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사임을 하면 이제 패션 그룹이나 회장의 이름으로 성명이 나가고 또 디렉터가 지금까지 뭐 했던 거에 대해서 뭐 조금 소회를 감사를, 밝히고. 소회를 밝히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캐린 같은 경우도 뭐 동일하게 했고요. 뭐 이렇게 이 캐린 그룹의 회장인 그 회장이 이제 그의 독특한 비전은 하우스의 유산을 오늘날과 관련이 있게 만들었고 그것을 패션계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맞죠. 완전 맞는 말이죠. 네. 보테가는 이재용. 지금 완전 코어에 있으니까요. 네, 핵심에. 그런데 그리고 또 그 보테가 하면 생각나는 그 녹색.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만들어서 컬렉션에 주입을 해놓고 길 가다가 보테가 베네타 녹색 그 쇼핑백을 보면 뭔가 되게 좀 호감이 가는 면이 있거든요. 저는 괜히. 그 명도 새끈하잖아. 그 명도 높은 녹색을 원래 안 썼었어요. 그쵸. 맞아요. 촌스러색이었죠 원래. 찐초록은 가끔 쓰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그거를 다니엘리가 이제 가져오면서 좀 이제 좀 분위기를 그 브랜드의 분위기를 좀 이제 밝게 이렇게 이끄는 키워드들 중 하나로 사용을 했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구매하게 만들었다. 이게 아주 큰 공로인데. 그치. 그거 큰 공이죠. 사실 승준이 승준 씨도 여자친구가 나이가 20대 중반인데 저거에서 백을 샀으니까. 보테가 가방을 사고 승준 씨도 보테가 그 족 같은 신발 사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해. 장화. 그 농사 지을 때 써요? 참 본연의 본연의 부합하네요. 그럼.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쨌든 매출도 오르고 브랜드 바꿔놨고 이 사람은 3년 만에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나갔냐? 이것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계약직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제 재계약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뭐 네. 기본적으로는 계약직인데 이제 재계약을 안 하고 이제 나가게 된 거죠. 왜 그렇대요? 왜 그러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물론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썰입니다. 썰. 일단 그 전에 전제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보통 패션 하우스 브랜드라고 칭해지는 럭셔리 브랜드들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바꾸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붙더라도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매출이 안 나와. 그쵸. 매출. 그냥 매출이에요. 네. 아무리 디자이너가 인기가 많고 아무리 뭔가 그 사람이 스타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전을 라프시부스도 잘랐는데 과거에 제시했어도 라프는 잘린 지금 전문이죠. 뭐가 안 나오면 이제 좀 힘들다. 그냥 이제 서로 그냥 좋은 말 하면서 이제 헤어지고 그 사람은 다른 회사로 간다거나 혹은 자리 파야지. 그쵸. 정말.
그래서 다양하고. 이제 요번에 다니엘리의 결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생로랑과 이제 에디 슬리먼의 결별을 오버랩하게 만드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에디 슬리먼이 나오던 타이밍에 생로랑도 한참 장사가 잘 되고 있었거든요. 잘 됐죠. 그런데 갈라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설왕설래를 했었던 건데 이 양반은 왜 나왔는지 그 설왕설래를 한번 좀 들려주시죠. 네, 그래서 그 여기 이런저런 썰이 있는데 일단 뭐 취재 뭐 뉴욕타임스라든지 WWD 같은 회사들이 이제 취재를 한 어떤 그런 내부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단 장인들과의 관계가 꽤 많이 악화됐다. 네, 그러니까 장인 정신과 장인의 메이킹을 바탕에 둔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데니얼리가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새롭게 바꾸면서 말하자면은 엄청 극한까지 팀을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좋은 말로 하면은 뭐 잘 만들고 성공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이 사태를 봤을 때 제가 느낀 거는 패션 쪽에서도 이제 시대가 좀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겉보기에는 되게 화려한 업계이지만 아주 3D 업계이기도 하잖아요. 야근은 되게 밥 먹듯이 하고 뭐 야근비도 안 주는 회사들이 훨씬 많았고 게다가 그냥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돈도 안 받고 막 인턴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한국에서도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특징을 했죠. 그런데 이 데니얼리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보테가를 맡으면서 그 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팀 크리에이티브 팀에 있던 사람이 바로 얼마 전에 퇴직을 했대요. 근데 그 퇴직이 이제 보통 그런 창조성에 대한 어떤 차이라든지 그런 좀 고상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저 새끼하고는 일 못하겠다. 약간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데니얼리가 3년 동안 만든 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팀을 떠났답니다. 저 개새끼하고는 일 못하겠다 그거구나. 일종의 좀 그런 거이지 않았을까라는 성과주의나 뭐 결과주의 같은 거였겠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좀 인사적인 문제가 사실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 커진 거지. 커졌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재는 그걸로 인해서 보테가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캐링 그룹이 흔들릴 수도 있다. 왜냐면 우리는 돌체앤가바나 같은 걸 봤잖아요. 네, 정말 훅 갔잖아요. 진짜 그냥 풍비박산 났죠. 네, 중국에서 훅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말하자면은 옛날에 사람들이 묵과하고 견뎠던 어떤 개인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말하자면 크리에이티브만 잘하는 게 아니라 팀을 잘 돌보고 좋은 리더가 되지 않으면 제2의 데니얼리가 생길 수 있다. 이거를 저는 이 사태가 던졌다고 봐요. 확실히 인적 자원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명품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어떤 그 고도기능공에 대한 이제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자원들이 계속 사라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데니얼리 같은 어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 대한 의존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타이밍에서 정리를 하는 게 그게 저는 오히려 좀 더 일리가 있는 그런 판단이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의견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 사진을 지금 처음 봤거든요.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관상인가? 관상을 딱 보니까 그것들이 다 맞다고 놓고 봤을 때 심지어는 위에도 잘 못했어. 위에서 커버도 못 치게. 왜냐하면 솔직히 컬링그룹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 다 순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겠지. 그 사람들 다 피곤하게 하고 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있었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율하고 알겠어요. 그럼 좀 덜 할게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예전에 캐링 다니셨죠? 아니요. 캐릭 아니에요? 어디였더라? 뭐 비슷한 거 다녔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야 좀 애들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그렇게 합시다. 잘 좀 뭐 해봐. 그렇지. 막 또 거기서 개기고 나는 인스타도 안 할 거야 샹 막 이러고 막 이렇게 그치. 하니까 쟤는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된다. 그치. 약간 여기까지도 가지 않았을까. 자기 브랜드 해야지 뭐. 그러니까 뭐 짓고 해야지 뭐. 자기가 해보면 또 알아. 그러니까 근데 이러한 종류의 결정들은 보통은 그 내부에서는 전략이나 향후 계획을 세우고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임을 찾아놓고 왜 이거는 엄청난 산업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산업이라는 거는 톱니바퀴처럼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럭셔리 패션 산업은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좌지우지 그치. 하기 때문에 브랜드를
후임을 찾아놓고 후임이 전임보다 더 잘한다는 어떤 경영적인 부분에서의 확신이 있어야지 이제 그 이유를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발표를 바로 하진 않죠 보통. 그쵸. 그렇지만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 사람이 비전을 제시해야지 브랜드가 영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결정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누가 후임할 건지가 없이. 맞아요. 네, 캐링그룹에서 이제 성명을 발표했고 뭐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 이제 그럼 누가 후임이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둘 다 뭐 논평안에 대답을 안 했다고 하고 또 리더인데 준승리. 준승리가 하나요? 보태가는 대대로 이제 리가 하는 거군요. 준승리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승준 리더 아니고 준승리.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을 조금씩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누구 한대요? 일단 그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은 PB5입니다. 그러면 완전 킬각이네. 여제 복귀. 그런데 이건 뭐 확실한 정보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도제 제자 같은 그렇지. 사람이 제자를 찍어 누르고 내가 다시 하는 게 좀 거시기 하지. 그림이 이쁘진 않네. 아니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나더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떨지 일단 굉장히 개성적인 브랜드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쵸. 보테가 베네타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데니엘 리의 입장에서는 자기 브랜드를 할 수도 있다.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남의 이게 밑에서 못할 것 같다. 이게 그리고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조너선 앤더슨 같은 J.W. 앤더슨이 이제 말하자면은 자기의 브랜드를 하면서 로앱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잖아요. 근데 은근히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네. 그쵸. 아주 네임밸류가 장난 아니에요. 마크 제이콥스 손보드 돼요.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면 그런 사례는 좀 찾기 힘들어서. 근데 만약에 저는 다른 사람 누구도 생각나진 않고 이거보다 더 잘할 사람이 들어오는 걸 생각하면 TV 파일로는 조금 차라리 새로운 득보가 들어와야 된다. 준승리. 준승리. 개득보가 또 해야 된다. 준승리나 이제 집에서 놀고 있는 제레미 스칼 어때요? 제임스 돌아왔어. 아니 안 됐어? 제임스가 모스키노 잘하고 다시 또 일하나요?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참신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들어오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데니얼 리가 보테가 베네타의 증언기를 이끌었었는데 요번에 이제 결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네요. 이제 다음 이제 누가 이제 또 그 권한을 잡게 될지 이것도 한번 또 지켜보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영역에서도 인간성이 중요한 시대가 좀 돼가는 것 같아요. 인성. 그게 중요하죠. 사람들하고 친하게 못 지내면 얼굴에 구안화사가 옵니다. 네. 자,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준승리.